자,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제 촬영을 했었는데 화질이 너무 별로여서 지금 다시 하루 만에 재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원래 같이 하려고 촬영했었던 제품은요, 이 제품입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쿠션. 저는 출시되었을 때 초반에 이 스페셜 키트로 구매를 했었어요. 이 스페셜 키트가 뭐냐면 본품하고 이 미니 쿠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니 쿠션 진짜 귀엽죠? 뭐 디자인이나 뭐 퍼프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저의 그 극한의 지속력 테스트 그리고 커버력 테스트를 같이 해보면서 또 다른 핫이슈 신제품도 같이 리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선크림까지 지금 바른 상태고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쿠션 17N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게 퍼프가 원래 새 퍼프였는데 어제 리뷰를 하면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부분이 있고 매끈한 면이 있는 퍼프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량을 찍어가지고 얼굴에 도포를 해볼게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붉은기가 이쪽이 붉은기가 조금 있고요. 코는 붉은기가 좀 많이 있죠? 뭐 트러블 자국들도 아직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주 소량 정말 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얇게 올라가요. 이렇게. 1차 커버했을 때는 이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력이 높은 쿠션이라는 게 보이는 게 지금 이쪽 붉은기도 꽤 많이 가려졌죠. 여기도 코 주변도 많이 정리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이게 커버력이 쌓이지 않는 쿠션들이 있어요. 그런 쿠션들은 한 번만 그냥 딱 도포하고 컨실러를 같이 써야 되는데 조금 귀찮잖아요? 컨실러까지 함께 써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커버력이 올라가는지도 한 번씩 더 보는 편이에요. 딱 바르면서도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또 올라갔어요. 보시면 짠, 요 정도거든요. 컨실러 사용할 필요 없겠죠. 이 코 주변도 정말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볼 앞쪽에 붉은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가려져 있고 뭐 트러블 자국이나 잡티 같은 것들도 많이 가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커버력이나 그런 게 딱 보이시죠? 컬러는 17N을 선택을 해가지고 좀 많이 화사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 정도이고요. 반대쪽도 한번 깔아볼게요. 이번엔 좀 와이드하게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이게 저는 노세범 쿠션이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매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건성 타입의 피부여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쿠션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극강의 매트함을 보여주는 쿠션은 아니고요. 발릴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이 살짝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우리 코 모공 같은 거는 한 번에 이런 퍼프로 완벽하게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소량만 양 조절을 해서 모공을 한 번 더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쿠션 자체가 모공 커버도 굉장히 잘 해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모공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해서 뭐 그러신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모공이 어마어마해서 나는 꼭 가려줘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좀 모가 똥똥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공 커버를 따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웬만한 모공은 이 쿠션 자체만으로도 커버가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피부 표현은 끝내봤습니다.
눈두덩이 유분만 잡아주고 갈게요. 파우더 처리 한쪽과 안 한쪽이 얼마나 또 지속력이나 무너지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냥 가볍게 왼쪽만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일단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눈썹은 힌스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컬러는 쿨 그레이 컬러예요. 이게 저의 요즘 인생 브로우거든요. 제가 이제 톤 다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브로우 컬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밝은 컬러였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붉은기 없는 좀 어두운 컬러인데 그렇다고 너무 진하지 않은 블랙의 컬러를 찾았어야 됐는데 딱 이 제품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톤 다운을 하고 나서는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정교하게 잘 그려줘요, 얘가. 또 발색도 잘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진하게 발색되지도 않아요. 제가 블루 블랙으로 톤 다운한 컬러거든요. 약간 쿨한 느낌이 도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컬러의 쿨한 느낌의 브로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힌스 쿨그레이 컬러를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만큼 만족스러운 그런 쿨그레이 컬러는 보지를 못했어. 저 진짜 브로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만족스러운 거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브로우를 간단하게 끝내봤고요. 또 다른 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짜잔! 바로 롬앤의 라인 프렌즈 에디션 컬렉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부 내돈내산이고요. 저는 역시 롬앤 컬렉션, 이번에 출시한 컬렉션의 전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 메인은 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를 다 세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세트 컬렉션으로 출시가 된 제품들을 모아놨습니다. 요 파우치도 요번에 같이 사은품으로 주는 제품인데요. 요 컬렉션에서는 틴트 2개와 팔레트 2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요 컬러들은 이 미니 세트 컬렉션에서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신컬러예요. 나머지 컬렉션의 컬러들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을 그냥 컬렉션 디자인만 입혀서 새롭게 출시한 컬러들이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렇게 브라운, 매트 브라운으로 구성된 음영 팔레트랑요. 글리터가 자글자글 들어가 있고 약간 오렌지빛들이 많이 도는 컬러들과 왕따시만한 글리터로 구성되어 있는 요 미니 팔레트가 구성되어 있고 요렇게 본품 틴트와 또 미니 본품 틴트 이렇게 2가지가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너무 조그매요. 이게 원래 본품 사이즈로도 유일하게 출시된 컬러인데 원래 롬앤 베러덴 팔레트의 사이즈고요. 요번에 컬렉션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미니미니한 사이즈로 출시가 됐어요. 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기간에 대한 게 좀 더 심하게 다가오잖아요. 특히 이제 워터 제형이다 보니까 제형 변화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큰 용량들을 그 기간 내에 다 쓴다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한 컬러만 사용하면 지겹기도 하고 해서 좀 큰 용량들은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번 컬렉션은 이렇게 자그마하게 귀여운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블러셔도 요만한 사이즈로 출시됐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번에 어떻게 근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출시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쉽게도 블러셔는 딱 2가지 컬러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미니 컬렉션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컬러들이잖아요. 이미 출시가 되어 있었던 컬러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트 컬렉션에 있는 컬러들을 이용해서 가볍게 색조도 보여드릴게요. 롬앤 라인 프렌즈 베러덴 아이즈 코즈 브라운 전부 다 무펄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입니다. 베이스부터 중간 음영 그리고 딥한 음영까지 전부 음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리터를 평소 싫어하셨던 분들은 데일리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겠죠. 이 컬러를 먼저 사용해 볼게요. 요게 생각보다 발색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동안 사용했던 베러덴 팔레트가 발색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 코지 브라운 컬러는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이게 베이스 음영인데도 컬러가 꽤 많이 올라오죠. 발색은 좀 예전보다 잘 되면서 롬앤만의 느낌은 그대로 잘 살린 것 같아요. 언더는 이런 음영 컬러는 너무 많이 깔아주면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깔아볼게요. 요거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거의 10kg 가까이 감량을 했거든요. 운동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거의 63kg? 63kg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2, 3을 유지를 하면서 약 한 달 전에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도 촬영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고 살이 빠지니까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게 몸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더는 삼각존만 살짝 찍어준 다음에 너무 많이 끌고 나오진 않을게요. 무튼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재밌는 하루들을 보내고 있어요. 허리도 지금 원래 28 사이즈를 입다가 25 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렇다 보니 옷 입는 재미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이거는 뭐 배가 너무 보여서 안 되고 이거는 뭐 허벅지가 너무 붙어서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옷을 샀을 텐데 요즘에는 그냥 디자인 보고 질만 보고 딱 구매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컬러도 한번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정석으로 다이어트를 한 케이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다이어트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평생 그 습관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차곡차곡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몸무게 재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도 실은 아직도 몸무게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음영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딱 그냥 진짜 음영의 정석이죠. 롬앤 라인 프렌즈 베러덴 아이즈 샤이닝 셀리 이 컬러 중에서 이거를 사용해서 언더 앞머리에 한번 발라줄게요. 살짝 화사하게 연출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잘한 펄들도 같이 있어서 언더에 이렇게 사용해주기 좋아요. 그 밑에 컬러, 이 컬러를 소량만 해가지고 삼각존에만 컬러를 아주 가볍게 더해줄게요. 조금 화사하게. 그리고 여기서 메이크업을 딱 색조를 끝내셔도 되고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글리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글리터가 있는데 글리터를 안 보여드리고 넘어가기는 좀 아쉬우니까요. 이 컬러를 한번 살짝만 사용해볼게요. 롬앤은 근데 롬앤 글리터는 마레모의 템 아닌가요, 솔직히? 요렇게 같이 세트로 출시가 돼서 그런지 음영 컬러들과 요 글리터도 조합이 잘 맞죠? 근데 뷰러 같은 것도 저는 꼭 이 고데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지속력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뷰러를 해보고 올게요. 아이라인은 어퓨 본트비 매드프루프 아이펜슬 웰던 컬러. 원래 붓펜 타입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펜슬로 좀 자연스럽게 꼬리를 빼는 게 좋더라고요. 카메라 열받은 거 시켜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카메라는 장시간 촬영하면 한 번씩 식혀줘야 돼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요 어퓨 아이라이너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샤프너가 내장되어 있기는 한데 귀찮아서 잘 안 쓰긴 하죠. 이런 제품들은 꼬리를 이렇게 빼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먼저 점막을 채워줄게요. 이때 점막을 채워준다라는 생각보다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얇고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너무 빨리 밀착돼 버리는 제품들은 조금 사용하기 힘들겠죠? 활용하기. 뒤쪽이 관건이에요. 뒤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대충.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걸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한쪽 손으로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조금 더 날렵한 선을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안 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꼬리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당겨서 꼬리를 나머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꼬리를 연출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이제 해야겠죠? 마스카라는 앤디얼 무드 메이크 마스카라 볼륨 앤 컬 애쉬 블랙입니다. 저는 마스카라를 정말 깐깐하게 보시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출시할 때 바로 구매를 해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터도 정교하게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나왔고 무엇보다 애쉬 블랙이라는 컬러로 출시가 됐죠? 그냥 기존 블랙이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인상이 강해 보이고 아니면 기존 블랙을 사용하면은 조금 인상이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브라운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하셨던 분들은 이 애쉬 블랙 컬러가 진짜 효자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띡 브라운 이런 것도 아니고 강력한 블랙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오묘한 그 어딘가에 거기를 잘 잡아서 나온 컬러라서 인상은 선명해지는데 블랙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더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컬링력 보이시죠? 컬링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내려오지 않아요. 처지지 않으면서 컬링은 그대로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 있고 롱래쉬 기능도 확실해서 내 속눈썹의 존재감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거든요. 언더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볼게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지겹게 토니모리 더 쇼킹 카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동안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컬러가 진짜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만한 컬러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립을 이제 바를 거예요. 제가 또 립밤을 발라놓은 상태라서 또 열받았네. 또 열받았어. 립밤을 가볍게 걷어내주고 마찬가지로 이 컬렉션에 있는 두 가지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먼저 셀리 만다린 컬러를 베이스로. 이게 오렌지빛이 강하게 도는 베이스예요. 저는 쿨톤이기 때문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외곽 위주로 얇게 깔아줄게요. 대충 그냥 깔아주세요. 면봉으로 외곽 위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메이플 브라운. 메이플 브라운 컬러를 입술 안쪽에 메인으로 잡아볼게요. 입술 안쪽에 바른 다음에 음파음파 해주시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줄게요. 여기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베이스로 사용했던 컬러를 양 조절을 본통에서 조금 해주신 다음에
입술 바깥쪽에 한 번 더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거꾸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이러면 두 가지 컬러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도 시킬 겸 앞머리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도 끝내봤고요. 짠! 우리 마스크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새 거입니다. 완벽히 새 거예요, 여러분. 코 부분 빼고는 일단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착용하고 바로 벗는 게 아니잖아요. 마스크는 거의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외출해야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어서 외출해보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또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2시 45분이거든요. 2시 45분이니까 이따가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5분입니다. 오늘 밖에서 봐야 할,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처리를 하고 왔고 땀을 흘려가지고 아주 앞머리가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일단 오늘 제가 착용하고 나간 마스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하죠? 여기는 완전 꾹 눌러주는 코 닿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는 요런데 이렇게 아주 살짝 말고는 완전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도 굉장히 덥긴 합니다.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봅니다. 여기 아무래도 그냥 눌리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파우더 처리 한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코 옆부분에 가볍게 유분기가 올라오긴 왔는데 그렇게 엄청 거슬리지는 않죠. 그리고 뭐 요 볼 쪽 부분도 엄청 깨끗해요. 오히려 유분기가 살짝 올라와서 조금 더 예쁜 피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 처리 안 한 쪽. 요 코 옆부분이 조금 더 유분기가 돌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엄청 과하지는 않아요. 그게 거슬리지는 않고 요 볼 쪽 부분도 요렇게 요런 부분 빼고는 거의 깨끗한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면은 처리 한쪽과 안 한쪽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벗겨진 게 느껴지시죠? 여기 안 한쪽이. 그 외에는 입 주변이라던가 뭐 볼 쪽은 진짜 깨끗하네요. 지속력이 꽤 괜찮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 안 한 쪽이 조금 더 많이 지워지기는 했는데 막 엄청 거슬리지는 않는다. 수정 화장이 필요 없지만 한 번 더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만 볼게요. 아무래도 조금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수정 화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확실히 코 쪽은 많이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요. 워낙 소량을 올려서 그런지 보시면 뭐 뭉친다거나 이런 느낌도 없죠.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렸을 때도 어디 뭉쳐있거나 뭐 떠있고 뭐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잘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반대쪽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여기는 유분기가 조금 더 올라왔던 부분이라 그런지 좀 더 예쁘게 수정 화장이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올라온다. 수정 화장도 문제가 없네요, 전혀.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파우더 처리를 조금 꼼꼼하게 한다면 한여름까지도 쭉 꾸준히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쿠션인 것 같아요. 건성인 저도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하고 촉촉한 제품들을 사용한 다음에 사용했을 땐 들뜨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노세범 쿠션
정말 잘 만든 쿠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올 여름에는 이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이랑 함께 보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로 저에게 응원을 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